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Q&A 시간을 좀 가져볼 텐데 예복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라든지 고민하는 것들을 좀 뽑아가지고 또 질문을 좀 해보고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더해서 도움될 만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일단은 뭐 노웨딩이라는 거는 괜찮은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도 결혼해보니까 결혼식이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뭐 집을 사는데 보탠다거나 나한테 필요한 거를 경제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충족을 시킨다거나 이게 좀 현실적으로 낫지 않나. 그리고 이제 결혼식 끝나고 나면 기억나는 게 없어 솔직히. 그냥 결혼했구나. 그리고 예복을 물론 이제 안 하게 되면 너무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화가 왔으면 좋겠고, 커리어식 남한테 보여주는 거 이런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잘 잡혔으면 좋겠어. 가끔 스튜디오 촬영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이제 그런 분들이 대여를 소박하게 비용을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계셨고, 아직까지 노웨딩인데 오셔가지고 맞추신 분들은 아직까지 안 계셨어. 당연히 있지. 나는 솔직히 무조건 맞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근데 맞춤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 필요한 영역이 있고 원해서 하시는 그런 분이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어떤 분이냐, 그냥 정장이 안 맞는 분들이야. 기성복 자체가 안 맞는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깨가 막 깡패야, 막 22인치 막 되신 분들이 있어. 근데 막 이쪽 허리 라인은 33, 32 입는 분들이 있지. 그런 분들은 정장이 안 맞아. 기성복 같은 거 백화점에 나올래 가셔가지고 입으면은 여기만 껴가지고 맞지도 않고. 두 번째는 당연히 정장을 맞추었을 때 핏이라든지 이런 게 훨씬 더 이쁘게 핏을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니즈에 의해서 맞추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나는 이제 기성복이 잘 맞고 정장을 별로 입지도 않는데 굳이 맞춤을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기성복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나온 것들을 먼저 가서 입어보고 괜찮으면은 그냥 거기서 수선해서 좀 입고, 안 맞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정말 나는 핏을 이쁘게 입고 싶어 하시는 분들만 맞춤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 방금 전에 말했던 거랑 좀 비슷한데, 기성복이 잘 맞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이 대여복도 잘 나와, 핏도 잘 떨어져. 어느 정도는 이제 기본적인 체형은 대여를 하시더라도 핏이 구현이 잘 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같은 원단인데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는 공정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공정을 고급으로 가느냐 일반 라인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원단이 똑같더라도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당연히 이제 마진을 얼만큼 보느냐, 테일러샵에서 한 벌 팔았을 때 얼마 정도 마진을 남기느냐, 그 차이가 좀 크지. 플라너님 통해 가지고 예복을 하게 되면 더 싸다? 이건 솔직히 구조적으로 맞지 않지. 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제품을 저렴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어. 이 양복이라는 건 얼마든지 더 저렴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야. 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원단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만드는가에서 비용적인 부분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 판매를 하겠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 이 부분은 좀 민감하다 보니까 내가 좀 나중에 또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할게. 100에서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해서 예복을 맞추고 수제화까지 한다. 나는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왜냐면은 실제로 특 S급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좀 고품질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그 정도면은 그래도 한 A급 정도는 구매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 솔직히 100만 원 이하 막 70만 원대 80만 원대에서 좋은 급 A급 이런 것들을 솔직히 기대하면 안 돼. 그 정도 급을 생각을 한다고 하시면은 B급, C급을 좀 맞춤 정장으로 해서 구매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나는 솔직히 일반인이 뭐 150짜리 입건 300짜리 입건 못 느낀다고 보고 있어. 정장을 많이 입어보시고 A급, S급 다 입어보신 분들은 차이를 느낄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정장을 처음 입거나 어쩌다 한번 정장을 입으신단 말이야. 그러면은 150 정도만 하셔도 S급은 아니더라도 한 A급 정도까지는 되는 정장들을 입으실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럼 그 정도만 입으셔도 일반인들은 충분하다. 당연히 메인은 자켓 바지지. 이게 이제 주 메인 상품이잖아. 근데 이제 셔츠나 넥타이에 좀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요거는 그냥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고 했을 때 자동차가 중요한 거지. 거기 뭐 들어가는 뭐 썬팅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켓 바지를 얼만큼 잘 만드는가 이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조끼 정도?
베스트? 그 정도가 있으면 조금 더 알차다. 뭐 셔츠랑 넥타이는 크게 집착하지 말라. 서브스 품목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일단은 첫 번째 업체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유통이 가장 쉬워서 그래요. 우리도 사야 되기 때문에 원단을 발주했을 때 쉽게 우리도 들여올 수가 있는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나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태리 원단이라든지 영국 원단의 어떤 프레임 자체를 예복 시장에서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 이태리 원단은 뭐 가볍고 부드럽다, 영국 원단은 두껍고 투박하다, 이런 거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판매하기도 쉽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게 가장 크지. 이것도 고정관념인데. 왜냐면은 신랑님 예복은 수입 원단, 콘주분 양복은 뭐 국내 원단, 이거는 비용 때문에 그렇지. 솔직히 콘주분 같은 경우에도 영국 원단이나 이태리 원단 좋은 걸 해드리고 싶지만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국내 원단 중에 좀 가성비 좋은 원단을 하셔도 충분하다고 나 보고 있어. 왜냐면은 실제로 국내 원단들 브랜드가 뭐 제일모직도 있고 뭐 중소기업 원단들 다양하게 있지만은 정말 괜찮거든. 그래서 그 원단으로 하셔도 뭐 이태리, 영국보다 오히려 더 좋은 것들도 있어, 내가 봤을 때. 그래서 뭐 국내 원단을 해드렸을 때 뭐 그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래서 뭐 국내 원단으로 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뭐 원단뿐만 아니라 지갑을 사더라도 고급화되어 있는 진짜 가죽, 좋은 가죽, 이런 게 더 비싸고 내구성은 약하잖아. 그리고 합성 가죽, 싼 것들 엄청 튼튼하고. 그래서 무조건 뭐 비싸면 튼튼하다, 이런 거는 아예 맞진 않고, 오히려 고급 원단들이 좀 더 부들부들하고 야들야들하다 보면은 내구성이 더 약해져요. 그런 원단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면 튼튼하다는 거는 맞지 않다. 네. 뭐 일단은 내가 원하는 색상이 있다 하더라도 내 얼굴 톤에 맞는지를 좀 봐야 되거든.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분위기랑 맞는 옷을 입어줘야 돼요. 그래서 정장을 입어보고 내 얼굴 톤에 맞는지, 이거를 내가 실물로 보지 말고 신랑님이 입으면은 사진을 찍어줘요. 그러면은 찍으면은 그 사진을 보고 판단을 해야 돼. 약간 애매한 것들이 있어. 막 스트라이프 들어가고 막 체크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나중에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단색깔 위주로 하시는 게 좀 리스크를 없애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신다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잘 못 빼시더라고요. 보통 뺀다 해놓고 거의 다 못 빼세요. 근데 만약에 다이어트를 하신다, 맞춤 예복을 하시는 분들은 촬영 때는 대여로만 좀 활용을 하시고요. 본식 때쯤 돌아올 때 3개월 정도 가셔가지고 맞춤 예복을 하시고 가봉이라는 점검하는 단계가 있어요. 그때까지 충분히 빼시면은 뭐 그때 체형에 맞게끔 다 반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때는 대여로 하시고 본식 때 맞춰서 맞춤을 하게 되면은 체형이 변화치더라도 리스크를 없앨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살찌시면 당연히 수선 가능한데, 근데 보통 살찌는 부위가 허벅지, 복부 쪽 이쪽이 많이 찌거든요. 대체로 저희가 봤을 때 한 5kg 정도까지 커버가 가능해요. 5kg 찐다는 게 보통 한 1인치 반 정도, 2인치 정도까지 늘어나는데, 이 늘릴 수 있는 범위입니다. 최대치예요. 그 이상 찌면은 못 늘립니다. 한 5kg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옷이 다 만들어졌는데 마음에 안 든다. 이거 큰일이네, 이거.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게 있어요. 마음에 안 들잖아요. 먼저 잔금 내지 마세요. 그리고 중간에 막 가방 볼 때, 막 이럴 때 잔금을 안 내시면 안 돼. 그래서 안 맞을 걸 생각을 해서 옷이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서 피팅해보고 마음에 들었을 때 잔금을 내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이, 내가 돈을 안 받으면 어떻게든 다 해줍니다. 네. 근데 이제 다 받아버리잖아요. 어떻게든 빨리 납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걸 지켜주시고,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수선을 요청해야죠. 수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거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 그럼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 뭐 업체에서 뭐 안 된다, 환불도 안 된다, 수선도 이거는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잔금 내지 말라. 마지막에 다 점검하고 수선 다 해주고 모든 걸 다시 뭔가를 다 해줬을 때 그때 완납을 해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전혀 민폐가 안 되죠. 왜냐면은 예복을 맞췄을 때 거의 어두운 컬러로 하잖아요. 뭐 다크 네비, 차콜 그레이, 블랙, 뭐 이런 다크 브라운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거 가져도 돼요. 그리고 장례식 문화가 요즘엔 또 너무 화려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보니까 다 이제 본인 찝찝한 거지.
내가 좋은 날 입었는데 장시장 입고 가기 좀 그러지 않나? 근데 저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식, 그 다음에 경조사 다 입으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식 날짜 기준이라기보다 나는 뭐 촬영 날짜 기준으로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촬영에 맞춰서 신랑 예복이나 촬영용 정장을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지. 촬영을 토탈샵에서 신랑 정장이 거기서 다 준비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본식을 앞두고 한 3개월 전에 정도 이렇게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제발 이것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 예복을 하러 가는데, 이 상담 받으러 가는데 내가 맞춤을 할지 배열을 할지 뭐 비성복을 할지 그냥 이것도 정하지 않고 그냥 오신 분들 태반이세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마치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내가 뭐 살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것만 정하셔도 최소한 남들보다는 50% 정도는 더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발 이거 결정하고 가세요. 네. 자, 오늘 이렇게 신랑님들이 실제로 고민하는 질문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복이라는 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도 하겠지만은 막상 입어보게 되면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결국 이 남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선택을 하는 이런 과정이니까요. 그래서 이 상담 받으러 가실 때도 뭐 처음부터 부담 가질 필요는 전혀 없으시고요. 직접 입어보시고 직접 비교도 해보셔야 비로소 나에게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 좀 잘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 업체에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가격을 먼저 이야기하는 곳인지 아니면은 내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 나의 니즈를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인지 그 차이가 결국 이제 옷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까지 반야 대표 문희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